지구촌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기촌한 지 만 4년이 넘어서고 있네요. 무농약의 텃밭 가꾸기, 집안 소품 수리, 표고버섯 수확의 기쁨, 닭장 운용으로 유정란으로 건강 지키기, 드디어 뽕나무 오디 수확, 꿀맛 같은 대봉감, 텃밭에는 또 노란 참외가 잘 익어가고 있고요. 멜론 수박을 처음으로 몇 개나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고 말로만 듣던 애플 수박도 열리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대추 방울이 맛있어서 심었는데 처치곤란 정도로 잘 열리고 있네요. 물론 큰 토마토도 너무 많이 나서 처치곤란이고 그렇습니다. 혼자 먹기에. 애호박은 생산량이 많아 된장찌개 재료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좋아하는 호박찌개를 나만의 레시피로 부지런히 요리해 먹습니다. 호박도 좋지만 수박 껍데기로 된장찌개를 해 먹으면 또 맛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역시 무농약의 오이는 냉국을 만들어 끊어지지 않게 먹고 있죠. 그래도 남아돕니다, 오이가.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굴팩이나 미용하는 재미도 있을 텐데 말이죠. 꿀도 최고 꿀을 매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이하고 꿀하고 같이 미용에 쓰면 그 이상 없겠지요. 올해는 들깨도 몇 주 심었습니다. 삼겹살에 싸먹기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닭장에서 생산한 유정란을 생으로 깨서 들기름을 부어 마시는데 살짝 맛소금도 넣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근데 들깨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별도로 올해는 한 200평 정도의 땅을 빌려 들깨를 심어 놨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꿀 고구마도 함께 심었습니다. 상추나 쌈채소는요, 혼자서 잘 안 먹어지는 바람에 관리가 안 돼서 그냥 늙어서 이렇게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못 먹으니까요. 고추는 김장고추용으로 좀 심고 청양고추를 심었습니다. 가끔 고추 따다가 된장에 찍어 먹으면 반찬이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김장고추용으로 심어가지고 고춧가루가 아직까지 반도 못 먹었습니다. 국산 고춧가루잖아요. 표고버섯은 참나무 기둥에 종균을 심고 만 1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데요. 저는 만 1년이 넘어 2년 만에 수확을 했습니다. 별로 관리를 안 해줘서 그런가 봅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둔 거죠. 4개의 참나무 기둥에서 수확량은 엄청나진 않지만 고급 표고인 백표고가 납니다. 혼자 먹기에는 그것도 남아들 정도의 양이 나와서 보관해서 먹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봄과 가을이죠. 제가 입주할 때 작은 뽕나무가 마당에 있었는데요. 몇 년 만에 올 6월달 한 달 내내 오디 열매가 맺히더군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노하우가 쌓였는지도 모르죠. 일반 기촌자들은 교과서대로 한답시고 있는 농약 없는 비료 다 뿌리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먹을 만큼 다
자라네요. 먹을 만큼이 아니고 뭐 남아도 옵니다. 다만 초기 밭갈기, 로타리 신다 그러죠. 밭갈기 때는 퇴비는 넉넉히 해줍니다. 대신요, 10평도 안 되는 텃밭이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작년에 고추를 심었는데요. 올해는 그 반만 심었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비트를 건조한 것이 아직 재고가 많아서 올해 심은 비트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이 비트는 이 건조기에 말려서 건조해서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건조기 전기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현재 집도 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농가전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임대기간이 끝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는 농가전기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전기 전기세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작지만 거실에서 창밖의 텃밭과 앞산을 보면서 시스템 좋은 노래방 앰프를 이용해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접속하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클래식은 KBS FM을 이용하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감동적인 음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의 프로 음악실 감상실 수준이죠. 오늘은 몇 년 된 벤치 겸 그 운동기구인 벤치프레스와 야외 바비큐 벤치에 특수 페인트 칠과 니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벤치는 포항 친구가 이걸 만들어 제게 주려고 이 먼 곳까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왔습니다. 40년 이상 우정의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개당 27,000원짜리 CCTV를 집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뭐 도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취미로 이런 조작을 취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개인이 업자한테 맡기면 상당한 금액을 비용을 치러야 할 겁니다. 이 설치 비용이 비쌉니다. CCTV 카메라나 이런 기계값은 얼마지 않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뭐 드는 돈도 없고요. 전국 어디서나 내 집을 볼 수가 있고 또 경보 누가 들어오면 경보가 울리고요. 또 내가 이쪽에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성능 좋은 CCTV가 저렴한 비용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쟁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야외 차 테이블로 사용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 기촌 시골집 무상임대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요, 주문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기만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월세 15만원을 월 2만원대로 해주거나 7만원대로 해주고 임대 기간도 5년 이상을 길게 해주는데도 나중에는 못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입주 뒤에는 뭐 악마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실제 임대 기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5년, 6년, 10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건물주 같으면 아무리 집이 어떻다 하더라도 1년을 준들 1년 살고 안 나가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배짱 부리고. 전부 저를 보고 이렇게 기간을 준 것도 모르고 그런 좀 못된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좀 편히 살고 싶고, 최근에는 실제 저서 제출관에 신경을 쓰고요. 계속 쓰던 소설 출판 일로 바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살면 또 사는 재미가 없죠. 영상 편집 기술 같은 것을 섞이기가 아깝잖아요. 유튜브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 유튜버는 구독자 수를 1000명을 넘기는 것도 장담을 못합니다. 굴에는 KTX가 있어서 요즘 출판 일 등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상 임대 시골집이 필요하신 분은 꼭 방문하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부동산 업자처럼 집만 달랑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기촌 등 여러 가지 어떤 문의에 대해서 상담을 원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제가 중간에서 조언이나 참고되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무상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상호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담을 유료로 할 수밖에 없고요. 경우에 따라 기촌 식구가 많거나 그런 분은 여기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가 적절히 탄력적인 유료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상인데 5년 이상을 주문하시는 분은 집을 발굴하는 비용이 유료입니다. 찾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우리 집을 내놓을 테니까 누구 주인을 찾아주시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시골 빈집을 발굴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그 댓글에서 일부 완전 공짜를 바라거나 저한테 봉사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그 대가를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값을 정하는 웃지 못할 댓글이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칭찬받지 못하는데도 할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1000만 원을 줘도 원하는 시간에 시골 빈집을 못 구합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빈집 방치 과태료가 실시돼도 실제로 집행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집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주고라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부를 제외한 정상적으로 난가입을 통해 기춘한 분들은 빈집 발굴 비용이나 대가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지불했습니다. 바보나 어린이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약을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또 건설적인 좋은 댓글을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